안녕하세요. 저는 34살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 1년 됐어요. 남편이랑 연애는 1년 정도 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죠. 그런데 사계절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저는 1년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했고 남편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결혼에 골인했어요. 남편은 무용하는 사람이에요. 현대무용이요. 예술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종종 감수성이 풍부하고 특이한 부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눈물이 참 많았습니다. 슬픈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는 물론이고 별로 슬프지 않은 장면인데도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가끔 저희 둘이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면 눈물을 글썽여요. 그래서 울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또 가끔 헛소리를 해요.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요. 예를 들면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이 커피에도 감정이 있다면 자기가 들이켜 마셔질 때 어떤 기분일까 막 이래요. 예술하는 사람이라 특이하구나, 저랑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저는 그런 부분이 끌리더라고요. 그런 남편만의 감성적이고 4차원적인 성격에 빠져들었죠. 보통 여자가 감성적이고 남자가 이성적인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반대였습니다. 남편이 매우 감성적이어서 제가 남편을 달래고 설득하고 위로해주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남편은 예술 관련 단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직업 특성상 여자가 훨씬 많은데 남편은 이성 문제로 단 한 번도 속을 썩이지 않았어요. 한 번 남편을 데리러 회사에 간 적 있고 남편 친구들을 소개받았을 때도 있었는데 다 여자였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당당하게 아무 사이 아니고 여자로 안 느껴진다는 걸 제 앞에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한눈 팔거나 하는 걱정은 아예 하지 않게 해주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남편을 만나기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가 바람을 폈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배신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만난 게 남편이었어요. 주변에 여자가 많은 사람이라 처음에는 망설였는데 너무 믿음을 줘서 금방 마음이 좋아졌어요. 그렇게 매력적인 남편과 함께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미적 감각도 뛰어나서 집 꾸미는 데에도 일가견이 있었어요. 저는 전부 남편에게 맡길 수 있어서 편했습니다. 남편은 좁은 집에서도 자기만의 공간 확보에는 아주 확고했어요. 꼭 자신만의 서랍과 책장과 책상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동의했죠. 각자의 생활을 존중해주는 건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같은 방에도 제 책상, 서랍, 책장, 남편 책상, 서랍, 책장이 따로 있었어요. 카페 같은 분위기도 나고 독서실 같은 분위기도 나니까 좋았네요. 그런데 그놈의 개인적인 공간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공간은 청소도 자기가 할 테니 건드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도 안 하고 그냥 그쪽으로 잘 안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목욕할 때 항상 책을 읽거든요. 이번에는 깜빡하고 안 가져갔는지 저에게 책을 갖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남편의 책장에서 책을 꺼내서 들고 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알몸으로 뛰쳐나오더니 그냥 내가 가져갈 테니까 손대지 마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저는 책을 들고 있었고 책에서는 작은 종이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잽싸게 종이를 주우려고 했지만 더 가까운 건 저였으니까 먼저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 사진이더라고요. 뒷면에는 사랑하는 희진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도 누나도 친구도 아니었어요. 처음 듣는 이름이거든요. 친한 친구라면 제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러자 남편은 사진을 뺏어가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하며 책에 꽂아놓고 다시 화장실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쪼자 들어가 말했습니다. 뭐가 아무것도 아니냐고 제대로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라고, 근데 깜빡하고 안 버렸나 보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금 버리게 줘라 했는데 얼굴이 하얀 게 질리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고 물으니 막 말을 버벅이는데 일단 다 씻고 이야기하자고 해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남편을 기다리는 동안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남편이 나왔고 제대로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깜빡한 거고 있는지도 몰랐다며 오해하지 말라고 자기가 알아서 버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계속 말해봤자 의심만 더 생기고 좋을 게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반박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사진 사건이 있다 보니 남편의 공간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몰래 잠깐 남편의 서랍과 책상을 들여다봤어요. 제가 맘대로 침범한 건 잘못된 거죠. 저도 그 부분에서는 할 말이 없지만 보지 않았더라며 일이 더 커졌을 것 같네요. 첫 번째 서랍에서 어마어마한 걸 봤습니다. 그 여자와 남편이 함께 찍은 사진 몇 장과 수많은 편지들, 그리고 자질구레한 물건들, 여자 독사진 등등 아주 추억 상자더라고요. 그런데 느낌이 굉장히 오래된 것들 같지지 않았어요. 최근의 것들 같았어요. 괜히 뭔가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편지를 들어 살펴보니 날짜가 바로 저번 주부터 있더라고요. 3년 전 것까지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 하다못해 쪽지 같은 것들도 최근 거였네요. 저는 편지를 다 꺼내서 하나씩 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거의 10개인 편지를 다 봤습니다.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3년 전 저를 만나기 전에 편지는 보지 않았어요. 저를 만난 2년 전 편지부터 봤습니다. 편지를 다 본 결혼 둘의 사이는 이런 사이였어요. 3년 전에 2년 동안 연애를 하고 여자 쪽 부모님이 예수라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 바람에 부모님의 반대로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하지 못했대요. 그런데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부모님 몰라 한두 번 만나 사랑을 나누고 사랑하는 마음만은 더 커졌다고 해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만날 수 없으니 각자 다른 사람을 만나봤는데 그래도 서로의 자리는 절대 채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결혼은 해야 하니까 부모님의 시선도 있고 그래서 새로 만난 사람이랑 둘 다 결혼을 했대요. 남편에게는 그 새로 만난 사람이 저였죠. 둘의 만남은 새로운 사람이 생기는 거랑 별개로 더 단단해지고 사랑하는 것 같더라고요. 편지 내용을 보니 아주 죽고 못 살더라고요. 그렇게 둘 다 서로 바람을 피고 있던 고였어요. 여자의 새 남자와 저만 호구된 거죠. 일주일 전에는 같이 꽃도 보러 갔다 왔더군요. 거기서 찍어준 사진도 서랍에 있었고요. 저는 더 이상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편지에 오히려 너무 잘 정리되어 있어서 한 번에 알기 쉬웠네요. 편지에 남편 특유의 말투가 그대로 감겨 있었어요. 어디서 이렇게 표현력은 많이 배워온 건가 했는데 이 여자. 저희 남편보다 훨씬 감수성이 깊고 감성적인 사람 같더군요. 저는 편지 몇 장을 증거로 갖고 있으려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둘이 데이트를 하고 편지를 주고받고 날은 전부 남편이 무용 연습을 자주 가지 못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갔죠. 저는 그게 남편의 유일한 낙이고 자신이 사랑하는 일이니까 존중해주고 오히려 더 자주 가라고 했었습니다. 그동안 딴 여자 만난지고 모르고요.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고 옷 갈아입고 남편 앞에 편지를 집어던졌습니다. 남편이 벗어놓은 옷들 위로 편지들이 내팽개쳐졌어요. 남편은 편지들을 보자마자 순식간에 편지를 다 주워 담고 저를 재려보더라고요. 자기 서랍 뒤졌냐고, 왜 자기 공간을 마음대로 손대냐고, 오히려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지금 미쳤냐고, 네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다.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하면서요. 그랬더니 남편은 상황 파악이 그제서야 됐는지 전부 다 이야기해주겠다면 저를 끌고 부엌으로 갔어요. 저는 아무 소리도 듣기 싫었습니다. 당장 꺼지라고 하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 없다고, 그 편지가 다 증거인데 뭐가 더 필요하냐고, 저 편지 내용도 다 읽었다며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만 말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울면서 진짜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네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나랑 했던 것들은 다 뭐냐고, 다 쇼냐고 했더니 그런 건 아니라고, 저도 사랑했다고 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손에 집히는 대로 다 집어던졌습니다. 당장 그 여자 전화번호 대라고 했고 억지로 남편 폰을 뺏어서 그 여자 이름을 쳤고 전화 걸었습니다. 저 공공의 아내인데요. 지금 다 들켰어요. 괜히 딴소리 할 생각하지 마시고 당신 남편 번호 알려주세요. 아니면 제가 어떻게든 찾아가서 다 말할 거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번호 주시고 다시는 제 남편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는 곧 죽어도 남편 번호를 안 줄 것 같이 했지만 제가 제 남편하고 연락하지 말라고 하니까 번호를 줄 테니 연락 계속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둘 다 미친년 놈들 같았습니다. 아무리 시차원이라도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말들을 해대니까 벽에다가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번호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다행히 그쪽 남편은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더군요. 그 사람과는 말이 통했고 저희 둘 다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이혼하고 둘이 알아서 잘 살든 말든 부모님한테 욕을 먹든 말든 알아서 하게 하자고 이야기를 마쳤고 며칠 뒤 이혼 소송을 밟았습니다. 그쪽도 저도요. 그렇게 같은 날에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덕분에 위자료는 두둑히 받았어요. 다시는 그런 생각을 가진 또라이들하고는 여기기 싫어졌습니다. 이혼하게 되면 뒤에 따라올 끔찍한 상황들 때문인지 남편은 어떻게든 이혼만은 막으려고 했지만 저는 이 사람 얼굴을 계속 보며 살 자신이 없었네요. 후회는 없습니다. 일 맞아요. 둘 다 미친 것들이네요. 사랑이 아니라 불륜이에요. 님은 더러운 똥을 피하지 못하고 밟은 죄뿐입니다. 다 잊고 새롭게 사시길. 2. 상간녀한테 위자료 소송에서 받으시고 아작낸 후에 남편분이 있는 예술계 쪽에 폭로해서 아주 아작내셨어야지요. 좋아하던 걸 영원히 못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건 없으니까요. 3. 예술하는 남자 바람피는 놈 많다고 들었는데 진짜인가 보네. 편지를 쓰고 탈바에 그냥 같이 살림차리지 왜 사람 인생 망치냐? 저도 몇 놈들 몰래 만나서 별짓을 다 했겠네. 양가집안도 다 알고 잊었겠네. 4. 예술은 구실. 어디 저런 쓰레기를 모아서 폐기물 처리장 좀 없나요? 옛 여친년은 결혼은 하고 뒷구멍은 환양년이고 그 환양년 남편 무슨 불벼락. 암튼 두 년놈은 사창가에서 쌍으로 놀면 되겠다. 그리고 알릴 곳은 다 퍼뜨려 그 사회에서 얼굴 못 들게 해주어야 합니다. 5. 나는 저런 류의 인간들이 제일 무서움. 지들이 죽고 못 살면 둘이 끝까지 관철을 하던지 안 되면 진짜 죽던가. 왜 멀쩡한 타인을 끌어들여 생쇼를 하면서 더러운 연극의 앞세를 시키는지. 진짜 사랑 집착 운운하는 것들 소설에서나 아름답지 현실에서 파렴치하고 찌질한 것들은 노답. 예술한답시고 기어다니지 못하게 폭로를 해버리지. 저렇게 지들 감정에 휘둘리는 것들 붙여놓고 생활하면 또 대부분 헤어지더라. 감정 그거 믿을 게 못됨. 키. 6. 세상이 개판개판이라 하지만 이건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들이네요.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하셨어요. 지금이라도 아셨으니 천만다행입니다. 지난 것은 깔끔히 잊으시고 새로운 삶을 사시길 비옵니다. 7. 설마 이게 끝은 아니죠? 법적 조치 및 상간소송 등 그것들 지들끼리는 열이네 어쩌네 하면서 눈물 콧물 짤 텐데 세상의 뜨거운 맛을 보여줬어야죠. 아주 세상에서 매장을 시켜버려요. 8. 뭐 이렇게 스토리가 하다만 것 같이 끝나나요? 시간 제한이 있나요? 사이다도 아니고 짜증나요? 결국 두 사람 같이 살게 도와준 꼴이네요. 이렇게 된 거 부모들도 어쩌겠어요.